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세계기 모두 전쟁 뉴스 소식만 들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국과 이란 뉴스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란 트럼프 중동 위기 뉴스 스크립트 작성 계획했어요.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다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 삶이 박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페르시아만에서는 수백 척의 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딱 하나의 좁은 해협이 막혀버린다면 대한민국 주유소 기름값이 하루아침에 2배가 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마트 물가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게 지금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칼을 빼들었고 중동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위에 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이 지도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지도 잠깐 자세히 보시겠어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페르시아만입니다. 그리고 저 지도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수백 개의 점들, 저게 뭔지 아세요? 배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배들이에요.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하루에만 수십 척의 배가 이 좁은 바다를 통과합니다. 그 핵심 통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STRAIT 어브 호무즈입니다. 지도에서 보이시죠?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와 UAE 사이에 낀 그 좁디 좁은 물길.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은 고작 39km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그 정도로 좁습니다. 근데 이 바늘구멍 같은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원유 교역량의 약 20%가 오갑니다. 하루로 치면 대략 1,7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하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름, 이라크의 기름, UAE의 기름, 쿠웨이트의 기름이 전부 이 좁은 길을 거쳐서 일본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0% 이상입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협 바로 위에서 미국과 이란이 정면 충돌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2부 트럼프, 이란의 칼을 빼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란을 향한 강경 드라이브를 강하게 밟고 있습니다. 최대 압박 맥서멈 프레셔.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전략 핵심입니다. 첫 임기 때 이미 한 번 써먹은 카드인데 이번엔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제재 수위는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을 찍었고 이란 석유 수출을 완전 봉쇄하겠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옵션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는 말이 워싱턴에서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혁명 수비대는 즉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 카드를 꺼내든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도 2019년에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해협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때마다 유가가 요동쳤고 세계 경제가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과거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3부 이번엔 뭐가 다른가? 전문가들이 이번 상황을 특히 심각하게 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란의 내부 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경제 제재로 이란 경제는 말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내부에서 흔들리면 외부에서 더 강하게 나오는 게 독재 정권의 패턴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지금 이란은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변수가 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은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외교적으로 이란을 제압하는 데 실패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그런 전례가 있죠. 2007년 시리아 핵시설, 1981년 이라크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독자 공습한 역사가 있습니다. 셋째, 후티 반군이라는 뇌관이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홍해를 무대로 선박 공격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미 국제해운은 홍해 루트를 피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택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마저 불안해지면 세계 물류가 통째로 마비될 수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월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습으로 전격 제거한 인물입니다. 당시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이번에도 얼마든지 전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중동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사부 호르무즈가 막히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 자,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현실적으로 그려볼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거나 전쟁 위험으로 통과 불능 상태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데이 13유가 폭등.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국제유가는 즉각 반응합니다. 과거 긴장 고조 때마다 하루에 배럴당 510달러씩 튄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 봉쇄가 현실화된다면 배럴당 100달러, 150달러는 기본이고 일부에서는 200달러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2주 후 주유소 기름값 급등. 국제 유가 상승은 24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에 반영됩니다. 지금 리터당 1,600원대인 휘발유가 순식간에 2,000원을 넘고 상황에 따라선 2,500원, 3,000원대도 가능합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기름값 폭등 기억하시죠?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연쇄 상승.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은 LNG 액화천 연가스에 의존합니다. LNG 역시 중동에서 대부분 수입합니다. 카타르산 LNG, 호주산 LNG 등이 대표적인데 카타르 LNG는 물론 호르무즈를 통해 나옵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덩달아 오릅니다. 그리고 물가 전반 상승.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제조업, 물류, 유통비용이 전부 올라갑니다. 과자 한 봉지, 음료수 한 캔, 배달 음식 한 끼까지 전부 영양권에 들어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는 겁니다. 막 잡아놓은 물가가 다시 치솟는 최악의 시나리오. 장기화 시 글로벌 경기 침체.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쇼크처럼 글로벌 경기 침체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2중, 3중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오부 미국과 이란, 각자의 계산법. 그렇다면 두 나라는 왜 이렇게 서로를 향해 달려드는 걸까요? 미국 트럼프의 속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막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이란 정권을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거나 아니면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란을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보장을 강화하고 동시에 중동 내 친미, 국가들 사우디, UAE 등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다목적 전략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을 자처합니다. 극단적인 압박을 통해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고 그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게 그의 스타일입니다. 이란의 속셈. 이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핵을 포기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례를 이란 지도부는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핵은 정권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험 증서입니다. 동시에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협상의 무기로 활용합니다. 건드리면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겠다는 겁니다. 이 카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군사행동을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상호확증 파괴 MAD의 경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자, 그럼 일반 시민으로서 또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 투자자라면 에너지 관련주, 정유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될수록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관련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항공, 해운, 물류 관련주는 비용 증가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투자는 본인 판단과 책임하에 가게 살림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드라마틱한 대비를 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 절약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에 연결고리를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사태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아닙니다.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 질서와 그에 도전하는 세력들 사이의 더 큰 게임의 일부입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이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중동과 인도태평양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복잡한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매우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 러시아와도 경제적으로 엮여 있고 에너지는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어느 방향이든 충격이 오면 정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무리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군사행동을 취할지 아니면 극적인 협상으로 마무리될지, 이란이 진짜 호르무즈 봉쇄를 실행할지 아니면 허풍으로 끝날지,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동의 위기는 항상 설마 여기까지 싶은 순간에 갑자기 폭발하거나 반대로 이제 진짜 터지겠다 싶을 때 슬그머니 수그러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이 좁은 해협 하나를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해협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여러분 지갑에, 여러분 식탁에, 여러분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 상황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바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해주세요.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희가 제일 빠르고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여러분은 이 채널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